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국회의원 김윤입니다. 오늘 응급의료체계 개편 관련 기자회견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어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임산부가 2시간 넘게 산부인과를 찾다가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출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임산부로 추정되는 외국인 A씨가 발견돼서 119 구급대가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에 연락을 했는데 분만 환자를 받기 어렵다라는 답이 돌아왔고 인근에 있는 다른 병원들에 연락을 했는데 임신 주수가 확인돼야 진료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 인근에 있는 대학병원 앞에서 대기를 하던 신고 접수 2시간 13분이 지난 후에 구급차에서 분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응급의료의 민낯이고 의료 선진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응급의료의 문제, 응급식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의료 선진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사단체는 대한민국에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고 의료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의료 개혁이 왜 필요하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왜곡된 현실 인식에서 벗어나야 대한민국의 의료 개혁, 응급의료 체계의 개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의료 체계를 완성하라입니다.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이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 영역입니다. 그런데 장기화되는 의료 대란으로 인해 응급실 뺑뺑이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응급실 뺑뺑이는 그 이전에 비해서 30%가량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문제를 덮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응급의료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119 구급대원 분들께서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가가 책임지고 근본적인 응급의료 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자리입니다. 저 역시 현장의 구급대원과 함께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의료 체계를 개혁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현숙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이십니다. 김종수 전공로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장이십니다. 김성현 전공로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 구급국장이십니다. 이하 소속이 같아서 직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호 조직부장이십니다. 조현욱 정책국장이십니다. 최종화 지회장이십니다. 김민호 지회장이십니다. 박규리 대의원이십니다. 허성우 서울소방구급대원이십니다. 네. 그럼 이어서 김종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장님의 여는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소방지부장 김종수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윤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의 힘없는 소방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자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언론인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서울소방지부는 지난 2024년 8월 17일 정부와 소방청은 구급차에서 죽어가는 국민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119 구급대원들의 현장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정치권과 많은 국민이 알게 되었지만 정부와 소방청은 의료 대란은 아니라고 하여 힘없는 119 구급대원은 그냥 현장에서 계속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뺑뺑이를 돈 지 1년, 이제는 그만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정책, 의사협의 입장, 전공의의 입장, 병원의 입장 모두 존중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응급 환자를 응급처치하며 2차, 3차 병원 단계의 치료를 받게 해야 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것이 현장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급대원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직접 병원에 전화를 걸며 응급 환자를 받아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요? 구급대원의 손이 모자라 구상센터 동료들까지 전화를 돌리며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야만 하는 이 현실이 정말 맞는 것일까요? 이런 현실은 꼭 지난해 전공의의 이탈반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으나 코로나 전부터 우리 구급대원들은 병원에 먼저 전화해서 환자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서 다녀야만 했습니다.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이라는 119 구급대원이라는 작은 사명감이 있기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의료 대란 상황에서도 묵묵히 국민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구급대원들도 많이 지쳤고 사기는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사명감마저도 이제는 안간힘을 쓰며 찾아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우리 구급대원은 참담하게 지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은 우리 구급대원들뿐만 아니라 능껏 다 알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응급의학 의사 선생님, 간호사, 모든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은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해의 몫은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비응급 환자도 있지만 응급 환자도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이송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병원에 이송되지 못해서 더 안 좋아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서야 의대 정원을 고정하고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 하고 있지만 이탈해 있던 전공의는 돌아올 기미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엉망이 되었고 우리는 모두 자기 탓은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는 중요합니다. 그 응급의료는 119 구급 현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병원 단계의 치료를 받기 위한 이송 체계를 갖추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시스템과 법의 규정을 정비해야 하며 정부와 의사협, 전공의, 응급의사협, 그리고 우리 소방은 다 같이 모여야 합니다. 정부는 119 구급대원이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게 응급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국민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박현숙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부위원장님의 연대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부위원장 박현숙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 노동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부터인가 길거리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저는 자꾸 불안해집니다. 저 구급차 속의 응급 환자는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을까? 혹여 잘못되지 않을까? 환자가 잘못되면 구급대원들과 의료진들은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22년, 23년 사이에 119 구급대가 환자를 재이송한 사례가 총 9,141건이라고 합니다.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환자가 길바닥에서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응급실 뺑뺑이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방청에 따르면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의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일방적인 의료 정책, 윤석열 정부의 단순한 국면 전환용으로 발표했던 필수 과목 의사들이 사라지는 모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단순히 의사 숫자만 눌리는 하나마나한 의사 정원안을 내놓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은 바로 의료 대란으로 이어졌으며 국민들과 많은 의료인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는 환자가 이송되어 와도 치료할 의사가 부족하여 치료를 바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고 119 구급대원은 응급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진료를 해줄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몇 시간씩 길거리에서 전화를 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환자의 가족은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이 현실에 망연자실했습니다. 환자, 가족, 구급대원, 의사 모두 불행하게 만들어버린 이 상황을 끝내야 합니다. 이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모두 나서야 합니다. 현장에서 제일 먼저 응급 환자를 만나는 것은 119 구급대원입니다. 그런데 응급의료 체계에서 제일 먼저 환자를 대면하는 119 구급대원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사의 의정 갈등이 해결된다고 응급의료 체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응급의료의 첫 시작은 바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119 구급대원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의협은 힘들고 지쳐있는 119 구급대원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의료 대란 해결은 소방의 119 구급대원과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응급의료 체계의 개선, 현장 처치, 병원 수용률, 소방력 배치의 기준 변경 등은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국민을 지켜내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이상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의사 증원안을 포함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고 더 이상 국민들이 좌절하지 않는 나라, 제대로 된 응급체계가 완성되어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급국장 김성현입니다. 현재 구급대원입니다. 구급대원이 저희가 지금 노조의 명의를 빌어서 왔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구급대원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응급실 뺑뺑이 이슈 이후에 어떤 잘못된 전달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조 조끼를 꼭 입고 참여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국민들의 왜곡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민분들이 신고하면 달려오는 119 구급대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조끼를 벗겠습니다. 벗고 구급대원의 입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접했듯이 병원 앞에서 응급실 앞에서 2시간을 대기하다 저희 구급대원이 아이를 받았습니다.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구급대원들이. 그래서 제 이 행동이 국민에게나 조직에 해가 된다면 저는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의료 체계를 완성하라. 응급의료 체계의 첫 단추는 119 구급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119 구급대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응급실 과부하로 인해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응급 환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119 구급대의 의료기관 수용 거부는 여전히 이곳저곳 병원을 찾기 위해 전전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119 구급대의 상황이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지 않을 뿐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8월 22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응급실 뺑뺑이 기자회견 이후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9월에는 소방청이 구급 현장 활동에 관련 언론 대응 유의사항 지침이라는 문서를 배포해
구급대원들의 언론 접촉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려졌다. 이로 인해 응급의료 현장의 실태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병원과 응급실 의사들의 상황들만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올해 2월 보도된 대구에서 이마 열상을 입은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한 사건, 3월 회식 후 귀가하던 남성이 낙상으로 머리를 다쳐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귀가 조치되었다가 결국 상태가 악화된 사건 등은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 현재 도심 지역의 119 구급대는 이러한 출동을 하루에도 여러 차례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응급 환자의 치료 지원에 대한 책임이 구급대에까지 전가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구급대원들은 많이 지쳐있고 환자를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큰 자괴감과 스트레스, 이제는 몸도 마음도 상처만 쌓여가고 있다.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지 못하는 경우 구급활동 일치에 현장 처치라는 명목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으며 병원 선정 문제로 인해 심신이 지쳐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환경이 지속되면서 구급대원들이 환자의 상태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병원 전 단계의 응급의료 시스템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과대평가해야 하며 이를 위한 개선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국가 재난을 담당하는 119 구급대의 현실적인 정책이나 법 개정 과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행 응급의료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가 응급의료 개선을 논의할 때 응급실 이전 단계인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등의 중요성은 간과되고 있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문제들이 의정 갈등으로 더욱 심화한 것뿐이다. 단순히 의사와 정부 간의 갈등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응급의료 시스템이 더는 방치되지 않도록 119 구급대의 현장과 정부, 의료기관이 협력해야 한다. 이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서울소방지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병원 응급의료 능력 평가를 강화하고 병원의 응급의료 능력을 평가할 때 119 구급대의 환자 수용 및 이송률을 반영한 평가 항목을 즉각 도입하라. 도입하라. 둘째, 정부는 통합된 정확한 병원 정보를 119 구급대에 제공하고 병원 정보 시스템의 수용 불가 사유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조치하라. 셋째, 정부는 119 구급상황센터에서 병원 선정 시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권한을 부여하고 이송 지연, 이송 불가 상황이 누락되지 않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라.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의 첫 시작은 119 구급대에서부터 시작한다. 정부는 119 구급대의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개선하는 데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119 구급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3월 17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 네, 중증 응급 환자의 응급실 뺑뺑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런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내일 전국 공무원 노조 소방지부와 함께 내일 오후 2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일 토론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